이 실패를 그냥 방치하는 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없애는 기록 반복 3가지 오늘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아침. 두 번째는 당연히 원인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기록은 뭐가 될까요? 개선 전략을 기술해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기록학자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기록학자로서 실패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그걸 설명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실패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이런 쉬운 얘기예요. 일어나자마자 나는 핸드폰부터 봐. 근데 마음으로는 그게 하기 싫어. 이거는 실패 행위입니다. 안 하기로 결심하고 또 그걸 계속 반복해. 뭐 이런 케이스죠. 직장에서도요, 급한 일을 막 먼저 하다가 정작 핵심이 되는 중요한 일을 아예 잊어버려. 그래서 엄청 혼이 나요. 근데 얘를 2번, 3번 계속 반복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틱해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되죠. 그 싸움을 돋구는 나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거의 집에서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 요 얘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얘인데, 아이한테 나는 이제는 잔소리 절대로 안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뭐든 좋게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하자마자 넌 또 게임이니? 하고 소리를 질러요. 이 모두가 작은 실패들이거든요. 이 실패를 그냥 방치하는 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실수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갉아먹고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내가 점점 싫어지기조차 해요. 거의 변화 없이 몇 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게 평생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실패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좀 묶어서 생각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실패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는요,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으네요. SK그룹의 지주사의 기획팀에서 제가 이제 기록학자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SK그룹 전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실패 프로젝트라는 큰 프로젝트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하는 조언을 들으러 4분이 한꺼번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오랜 토론도 하고 방법도 같이 찾아보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실패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무너무 좋구나 하고 발상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저는 그 실패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잘 적용해서 여러 가지 기록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해왔는데요. 이분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사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벌 수 있는 어떤 구상은 해서 열심히 해. 그런데 100억짜리 구상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용감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퍽 치고 나가서 큰 성장,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회사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SK가 기가 막힌 발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실패를 전제로 해서 행위를 하는데 프로세스별로 기록을 남기고 그 안에서 교훈과 개선점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는 반복하지 않을 때 성장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매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요, 작은 실패라고 치부하면서 그것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2가지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감정기억의 자동회로라고 칭하는데요. 간단한 실수의 경우에는 그 실수를 객관화하거나 또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그래서 변화 전략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실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한 실수는 그냥 쑥 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실수는 그것을 개념화시키고 언어화시키고 전력화시키고, 이게 이제 언어화라고 하는데, 비언어화의 영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간단한 실수를 하고 걔를 개념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감정 상태로 두는 거야. 이 감정 상태가 무의식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점점 각인이 되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패턴이 감정과 기억의 자동회로화 된다고 앞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뇌 상태로 본다면요, 편도체하고 해마, 이게 이제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얘가 결합되고 반복되면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은 다른 쪽이죠. 전두엽이나 측두의 일부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그런 상태인데, 전자가 먼저 튀어나오고 후자가 뒤에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후자가 계속 반복되니까 작은 게 그냥 잠시 후회감 정도로 생각하고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감정기억의 자동회로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작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를 바꿔야 돼요. 간단한 실수, 그것을 잘 정리하고 개념화시키고 하면 결국 이제 객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일종의 전략화의 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얘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저는 이제 그래서 기록을 엄청 강조하는데, 작은 실수들을 기록화해야 되거든요. 기록해서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것에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작은 반복되는 실수를 하면 감정과 기억이 먼저 작동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편도체가 작동을 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걔를 촉진해주고 걔를 붙들어주는 게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생각은 하지만 개선 패턴으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는 작은 실수를 실패 프로젝트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으면 정말 엄청 심한 말까지 해버리면서 그것이 문제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없애는 기록 반복 3가지 오늘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아침. 소크라테스는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모르는지 알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저는 반복된 실수에 대한 질문을 꼭 하시기를 권해요. 계획 세우기 전에 이 부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크라테스의 아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침에는 전날 반복된 실수를 한 가지만 생각해내시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하면은 너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어제 반복한 실수도 좋고, 그 이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실수한 것이 어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잡아서 적어도 좋습니다. 뭐 앞서 제가 예를 든 대로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거, 또는 뭐 폭언을 막 해버리는 거, 또 당황해서 내가 아닌 말을 엉겁결에 막 하는 거,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원인 기술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면 육체와 정신이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현상을 쓴 다음에는 그냥 기록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원인 기술을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계속 잔소리를 했어. 그러면 걔를 현상을 써놓고 원인을 생각해봐. 아, 나는 아이는 이래야 된다는 내 원칙을 너무 내가 집착하고 그것을 선행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의 마음을 읽는데 내가 실패했구나. 메모를 하시면 이런 기특한 생각에 우리 모두가 도달한다니까요. 조그마한 아이라고 비주체로, 그러니까 주체로 보지 않는 그런 무의식 같은 게 내가 작동을 하고 있네,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사실 내가 너무 싫거든. 아, 이거는 내가 일어나기 싫은 어떤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하루 내가 일어나서 살아낼 그 일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내가 너무 적은 상태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원인의 하나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다니까요. 실패 프로젝트로 이제 진입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록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개선 전략을 기술해 보는 거예요. 이게 딱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를 반복하면 점점 나에게 딱 맞는 개선 전략에 여러분들은 도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얘기한 아이의 케이스 그냥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이걸 꼭 해야 되겠네. 아이를 반드시 주체로 인정하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나는 믿음을 주는 행위를 해야겠군. 아이에게 말할 때 무조건 의문형으로 얘기해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길지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전략을 만들어내면요, 조금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결국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패,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자기 혁신으로 긍정적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오늘 제가 얘기한 소크라테스의 아침, 이거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SK 같은 큰 그룹에서도 실패 프로젝트를 해서 큰 성공을 기획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의 실패를 잘 극복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져요. 그러면 도전하는 일상을 하는 게 점점 가능해져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꼭 일상에 좀 도입을 해보시고요. 실패가 두려워서 조심조심 하기보다 그 실패를 잘 보듬기도 하고 그 실패의 패턴에서 무엇인가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계기를 찾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실패가 두렵지 않으니까 자기 역량보다 큰 거 또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행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새 인생을, 자기가 바라는 자유의 인생이죠, 그걸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됩니다. 실패 프로젝트 하시지 않으면 안전한 범위 안에 자기를 가둬두려고 할 겁니다. 얘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자기의 바램과 인생이 불합치해서 불만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얘기한 실패 프로젝트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용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보면 참 좋겠다 하고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